이쪽에 계신 분은 아버님이시고 가장 친했던 막내 고모님이신데 우선은 어떻게 잃어버리시게 됐는지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91년 6월 20일경 당시 만 2세, 만으로 2세고요. 지금은 나이가 31살입니다. 실종 지역은 경기도 파주시 금천동의 금천시장 새우젓 순댓국집 옆에 새우젓 파시고 하시는 입구에 거기에 이렇게 아버님이 순댓국을 드시고 약주 한잔 하실 겸 겸사겸사 손주 자랑한다고 거기를 시장을 가게 된 동기입니다. 항상 아버님이 저거 없어도 항상 그 동원이를 데리고 항상 그 시장에 가서 약주도 한잔 하시고 동원이 데리고 갔다가 이렇게 같이 있다가 오시고 집에 오시고 항상 그러셨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잊어먹은 그 91년 6월 20일경시 그때도 동원이를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새우젓 파시는 그 사장님 거기도 손주분이 한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발짜리 자전거를 항상 같이 놀게끔 타고 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동훈이를 아버님이 그 현장에 저도 없었지만 아버님이 찾으셨는지 안 찾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을 가니까 동훈이가 있는지를 알고 갔더니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가 아버님한테 말씀하기를 아버님 동훈이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 야 네가 데리고 가지 않았냐. 저는 데리고 간 사실이 없는데 그러면 동훈이를 식사를 내가 그 당시에 아버님한테 모든 말을 안 좋은 그 마음에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버님 이제 모든 이제 고모들이 나서서 각 찾으러도 다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파출소를 먼저 가서 신고를 했는데도 그 당시에 경찰관들이 가서 기다리면 실종 신고 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계세요라고 와서 했는데 그렇게만 알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이 동원이 찾기 전까지만 해도. 근데 아무 소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경찰서를 갔더니 그게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답니다. 파주경찰서에서. 그래서 저는 파주가 태어난 곳이 파주고 학교도 이 파주 초등학교를 다 다니게 되었는데 학교도요. 근데 하다못해 진짜 이 파주 경찰서에 있는 그 당시 계셨던 경찰관 분들이 너무 좀 많이 싫었습니다. 솔직히 싫었고요. 자식은 잊어먹어본 사람 많이 알듯이 너무 솔직히 경찰관 분들이 그때 당시에 진짜 화도 많이 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왜 그랬냐고 따지고도 싶고 그렇게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그걸로도 동훈이라는 아이를 찾지를 못하게 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냥 방탄 생활을 계속 하게 됐고 좋지 않은데 하다못해 맨날 사고만 치고 경찰서도 가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고 다녔습니다. 하다는데 어느 날 다도 2번 다시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훈방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시피 솔직히 좋지 않은 곳에도 갔다 오다 보니 그 어느 날 저가 이 밖에 나와서 주님을 믿게 된 이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믿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를 장애인 탁구협회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김정식 목사님을 뵙게 되어 그 당시에 장애인 탁구장을 도우기 위해서 오셔서 저를 거기서 알게 되었고요. 되었을 때 처음 그러기 전에 목사님이 연예인 시절 때에서부터는 알고는 지냈었지만 그러니까 한 몇십 년 만에 여기 와서 순교자로 오셨다고 하길래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 애원교회 뭐 거기에 저 장애인 분들을 많이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구나. 꼭 동원이만 때문에는 아니지만 내가 앞으로는 내가 살아나가야 할 길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저를 손을 잡아주신 분이 김정식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 말씀 감사합니다. 방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더 이상은 못 찾는 건가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드셔서 그랬던 걸까요? 네, 차라리 진짜 그 동훈이가 차라리 어디서 진짜 저는 배 생각을 다 했습니다. 차라리 동훈이가 죽고 어디서 아이가 있었더라면 차라리 이런 일을 이렇게 찾으러 다니고 지금까지 다닐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만이라도 알 수 있다면 어디에서 잘 살고 있는지 물론 찾으러 다니는 아빠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종자 되신 자식들 부모님들은 절대 버리지를 않았다는 것만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자식들은 어려우니까 우리 자식들을 버리지 않았냐라는 그런 방식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식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만 진짜 자기 자식을 낳는데 어디다가 갖다 버리고 그런다는 거는 잊어먹었다는 거는 잊어먹어서 동원이를 못 찾은 거지 내가 일부러 걔를 놔두고 왔었다면 당연하게 부모가 큰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근데 진짜 동원이는 자기가 누구를 따라갔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진짜 많이 좀 힘들고 지금까지 동원이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 어디에 있다는 거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애국에 가서 입양이 돼서 잘 살고 있는지 소식만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서울경찰청 실종 아동 그 지원 모든 분들이 한 번은 인천을 갔는데 인천경찰청에서 아마 지금 현재 동원이가 큰 나이에 된 상태 몽타주가 다시 현재 만 27세라고 나왔는데 27세라는 나이로 나왔는데 지금 나이가 31살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 몽타주에 나온 이 얼굴은 크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란 가정을 위해서 이 얼굴이 이렇게 그려진 얼굴입니다. 혹시라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동훈이가 이마 쪽에 아마 자 고무가 뭘 하나 던져서 네, 그 말씀은 고모님께 직접 들어볼게요. 네. 말씀을 여쭤보기 전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해 동안 신고되는 아동 실종 건수만 2만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실종 신고를 하고도 아직까지 가족품이 돌아오지 못한 그게 600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실종 아동을 찾는 경우가 일화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가족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걸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막내 고모님께서 이제 동훈 씨랑 가장 친했다고 네. 들었어요. 이제 그 당시가 나이가 어떻게 됐죠? 한 13살 차이 나나 그럴 거예요. 13살, 12살? 내가 지금 43, 40이니까 무슨 31인가 한 6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무 중학교 1학년? 그때쯤에 자세히, 네. 그러니까 같이 많이 동훈 씨랑 다닌 거잖아요. 네, 많이 데리고 다녔고 아버지하고도 같이 순댓국도 같이 먹으러도 다녔었고. 그러니까 순댓국도 뭘 가장 많이 하셨어요, 같이? 같이 뭐 달려본 적도 있었고 아무튼
애가 똑똑해갖고 아무튼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지역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노셨나요? 집 앞에 그 울뭇갈 있는 데에서 고기 잡고 올챙이 잡고 많이. 동훈 씨랑 같이. 네. 그 아까 전에 아버님께서 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죠? 아주 좀 괴롭혀갖고 내가 뭐를 좀 던졌는데 이게 이마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던졌는데 피가 좀 흘렸더라고요. 지금까지 그게 아마 남아있지 네, 않을까. 남아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왼쪽인가 오른쪽에 보면 구멍 같은 게 있어요, 귀에. 귀예요. 네, 요런 데 보면 다른 사람보다 여기가 파져 있어요. 그러니까 쌀같이름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약하게 빠져 있어요. 그게는 끝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쌍감하고. 지금 그 여기 화면에 나오는 네. 그 사진에서 네. 이 위에 사진에 뒤에 이제 안고 있는 사진이 고모님이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저기 사진에 찍힐 만큼 그렇게 같이 이제 오랫동안. 네, 같이 공부를 키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당시 만 2세인데 공부도 가르치고 할 정도면 정말 많이 똑똑했네요. 아무튼 좀 똑똑했어요. 아무튼. 그러면은 가족이 같이 사셨나요? 이제 아니요, 아버님이- 아버지하고요, 네. 저하고 동훈이하고 살았어요. 음, 오빠는 좀 잠시 나가 있었고. 그 당시에 출가 외인 상태로. 네. 잠시 맡겨놨는데 그렇게 갑자기. 가장 친하셨고, 네. 이게 아까 전에 이제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때 장인어른한테 굉장히 못된 말도 했고 많이 방황도 했고 다시 돌아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 활동 찾으러 다니는 그런 거를 혹시 같이 가보셨나요? 네, 가봤었어요. 거기에 이제 실종하던 가족분들이 그-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고학원도 찾아가봤고요. 네. 아무튼 경찰 뭐 해갖고 이렇게 같이 가더라고요. 고학원 뭐. 얘기 듣기로는 파주뿐만 아니라 네. 전국을 다니신다고 하는데. 네, 전국을 다 다니는데요. 네. 제가 전국까지는 안 가보고요. 오빠가 가고요. 한 번 정도인가 두 번 정도는 간 것 같아요. 오빠 따라. 아무튼 미안한 감정이 좀 있어. 차마 이제 말로는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 하시고 지금 네, 잠깐. 미안해서 네. 빨리 찾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생방송은 사실 주제가 다소 무겁기 때문에 최대한 방송 같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최대한 가볍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 중에 잠깐 차 빼고 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주차 뺄 일 없습니다. 안에 다 하고요.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이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파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방송으로 보고하니 좋네요. 근데 사연이 너무 안타깝고 경찰 대처가 너무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신고를 했는데 접수가 안 되었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처음에 그런 게 굉장히 야속했고, 이제 최근 들어서야 이제 좀 같이 움직이겠다라는 얘기를 답변을 들었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는 네. 실종아동 그 협회에서 사실은 경찰청하고 이 법무부 쪽에 있는 거기하고 이제 조인을 하셔서
이제는 각 대한민국 어느 경찰관들, 지금은 그래요. 어느 대한민국 경찰관분들이 실종 아동이 어디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면은 먼저 나서서 항상 지금은 도와주고, 각 지역의 카메라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라는 것까지 그게 이제 많이 설치가 된 상태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92년도, 91년도 그 시절에는 사실은 그렇게 카메라가 많이 없다 보는 시절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컴퓨터라는 게 아예 드물었죠. 드문 상태고 또 타자기로만 했던 시절이다 보니까 많이들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글을 남겨주신 건 고맙고요. 지금은 아마 진짜 대한민국 어느 경찰관들이 한 발이라도 더, 한 발 앞장서서라도 항상 이거를 항상 해주시는 경찰관들한테 정말 도움을 여태껏 주셨던 경찰관, 서울경찰청 모든 그 청장님 비롯 모든 경찰, 대한민국에 계시는 저 청소년, 또 실종아동 담당 모든 경찰, 또 하다못해 조금 큰 경찰서 같은 데는 보니까 실종아동 담당 경찰관들이 별도로 팀들이 꾸며져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조그만 그 경찰서는 아직 그 지원을 받는 그 형사분들도 고생이 많지만, 실종 아동만 별도로 작은 경찰서라 할지라도 실종 아동 그 경찰관들만 이렇게 팀원들을 좀 뽑아 주셨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경찰서에 또 저 알기는 작년에 이 파주도 이 보호시설을 다녔지만 갔었을 때 파주경찰서에 있는 뭐 직원분들이 솔직히 협조들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3, 4일 전에 시청에 저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파주시의 그 시청 직원 그 실종 아동 그 모든 그 직원 담당자분들이 동원이를 잊어먹었다고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저 역전 또 운정 각 위정 그 우회 그 방송 나가는 그 위정표라고 해야 되는지 거기에다가도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파주시장님이 새로 바뀌신 것서부터 모든 걸 해주신 거 정말 고맙고요. 항상 그 마음을 항상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갑자기 스럽게, 여기 PD님도 한번 또 저희에 대한 걸 아시고 정말 시에서 이 네, 파주인 해피코리아요. 네, 파주 인 해피코리아. 인 해피코리아. 해피콜입니다. 여기를 좀 많이 좀 찾아주시고, 항상 여기에 계시는 모든 기자분들, 또 앵커 하시는 분들, 또 해주시는 모든 이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늘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든 경찰서건 여기를 좀 많이 좀 찾아주셔서, 여기는 이렇다라는 거를, 저를 동원이 아빠라는 거를 어떻게 알고 오셔서 여기 계시는 뭐 PD님부터 모든 기자분들 모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깔아준 것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아버님과는 이제 인터뷰나 이제 여러 번 마주치고 서로 얘기도 해서 제가 이제 좀 분위기 좀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풀어서 얘기하실 수 있게 살짝씩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의도가 없다는 거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 제보를 받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료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까 전에 한 해 동안 신고되는 실종 건수는 2만여 건이고 실종 아동 건수가 2만여 건이고 가족품에 돌아오지 못한 실종 아동 수가 6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숫자로만 보면은 많이 찾았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가정이 600 가정이라는 거는 참 많은 크고 그리고 가슴에 맺히는 거죠. 아버님께서 가장 뭐 동훈 씨도 동훈 씨지만 이제 아버님한테 이제 장인 어르신한테도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런 감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장인어른이 아니고 저의 네네. 아버님이시고요. 네네. 그때 당시 동원이 엄마는 좀 전라도 김제 사시는 분이었어요. 처가 쪽은. 그랬고 저를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서 여기 와서 살면서 진짜 살면서 힘들도 많이 들었죠. 그 시절은 사실은 누구나 다 힘들었었겠지만은 항상 그걸로 인해서 모든 거를 박탈이 된 거죠. 이혼도 하게 된 동기도 그렇게 됐고 다시 자꾸 나를 잡았었는데 저와 다시 뿌리치게 된 동기도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실종 그 담당 경찰청 서울경찰청 실종 하시는 전반팀이 있어요. 그 팀들이 가셔서 동원이 친엄마도 뵙고 이렇게가 오셨다고 합니다.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에 뭐 항상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또 혹시나 저는 사실은 동원이 엄마가 데리고 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마음도 가졌었는데 실제로 알아본 결과 동원이를 데리고 간 사실이 없었고 그래서 동원이가 지금 어디서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진짜 아니라 병원에서 있는 건지 아니면 장애가 돼서 콜토에 있는 건지 지금까지 다니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콜토, 장애인 시설, 보호시설, 어린이 재단 하다못해 진짜 너무너무들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도 아직 다니다가도 운이 좋게 찾으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그러지 못한 분도 있었고 요번엔 6월 11일 날서부터 실종 아동 일제수색이라는 경찰관 분들하고 다녔을 때 저는 염전 이 바닷가 섬 그런 데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경찰관 해양보호 경찰관 분들도 협조를 많이 해주셨고 또 하다못해 육지에 계시는 경찰관 분들 저가 다녔던 경찰서에 계셨던 모든 경찰관 분들도 정말 고마웠고 또 경주, 거제 뭐 등등 대한민국 저가 갔었던 뭐 고성, 뭐 태안, 뭐 전주, 뭐 군산, 뭐 서천, 익산, 대천 거기 갔을 때도 거기 계셨던 거기는 각 시청에서 한경 쪽에 배 쪽에 단속하시는 그 배를 또 타고 가서 그 실종 아동에 대한 걸 같이 시찰도 해주신 분들한테도 고맙고요. 항상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동원이를 찾으면서 다닐 겁니다.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게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항상 잊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찾으러 다닐 겁니다. 몸이 닿는 날까지. 목사님은 사실은 그러셨어요. 저한테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그랬는데 부모의 마음은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가게 되고 부모인가 봐요. 그래서 그냥 난 실제로 자식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만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고모들도 많이 생각대로 나름대로 많이 찾으러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많이 커고 얼굴이 지나가도 솔직히 얼굴도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 파주시에서 만약에 동훈이를 데리고 가신 분이 보신 분이 있다면 그 당시에 제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기 아마 전화번호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면은 경찰청에 182번으로 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까운 경찰서 실종 그 경찰관 분들한테만 연락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파주시 민에 계시는 모든 분들 꼭 동훈이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름은 아마 이동훈이라는 이름은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데리고 갔어도 분명히 이름도 바꿨을 거고 분명히 그랬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를 보시는 시청자분 모든 분들 꼭 도와주십시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하시면서 또 댓글로 이제 남겨주신 게 있는데요. 이제 동훈 씨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만약에 이제 파주시 아동 실종보호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생기면은 아버님이 많이 자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지금 보면은 현재 만 27세라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은 이거를 미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몽타주를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기를. 그래서 이거를 미국 어느에서 이거를 하나를 만드는데 돈이 진짜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 부모님들이 실종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살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은데 하다못해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몸이 아파서 움직이시지 못하는 자식을 찾으러 다니면서도 몸이 아파서 나가지지 못하시는 분들도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먹고 하루 사시는 분들은 아직도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진짜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도 있다 보니까 그것도 힘들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실종 아동의 부모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서 복지 재단에서도 좀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하는 걸로 알고 하다못해 파주시 시청에 실종 아동에 얼마 전에 파주에 계셨다가 인천으로 이사 가신 분도 있습니다. 파주시 시청에 보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분들 있잖아요. 실종 아동 자기 자식은 옆에 있겠지만은 실제로 잊어먹은 부모님들은 사실은 또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항상들 자식들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 복지에 계시는 힘드시다는 건 잘합니다. 저도 이 복지에 계시는 고생하시고 그냥 여직원들 특히 그분들도 항상 좋은 마음으로 실종 아동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랑 네. 보건복지부 실종아동 전문기관 그리고 인천지방경찰청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예, 이거는 서울 경찰청으로 해서 글로 이제 전화를 하셔서 그렇게 그쪽에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네.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어린이 또 재단 또 회패가 또 따로 있습니다. 서기원 회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거기는 또 많이 도움을 경찰청에 가서 항상 실종자 부모님들을 위해서 항상 나서서 한 발이라도 나서 더 좋은
방식으로 나갈 수 있게 많이 도움을 주시는 서기훈 회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원래 그분은 직업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분도요. 그분도 자식을 잊어먹고 찾으러 다니시고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분기별로 전국을 다니세요. 네. 이제 실종 아동 가족분들이랑 분기별로 전국을 다니시는데 정말로 전국을 다니시고 하시고 계시는데 주로 어디를 이렇게 찾아가시나요? 대한민국 웬만한 보호시설, 어린이 시설, 장애인 시설, 농아 시설 뭐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무허가도도 많고 정부에서 이끌어 나가는 데도 많은 데가 양평으로 알고 있어요. 양평은 어느 날 양평 가서도 3박 4일 정도를 했는 경찰관 시청 공무원분들하고도 이렇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다 찾지를 못합니다. 하도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거기는 그 많은 실종자들이 과연 그 위에 있는 홀토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왜들 거기 가서 있어야 되고 자식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전 보기가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사실 그런 걸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다니면서 느낀 점이 자식은 나도 특히 여자나 남자나 항상 그 많은 사람들 누가 그 애들을 데리고 진짜 어떻게 해서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정말로요. 대한민국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이 자식을 데려다가 키면 나중에 진짜 천벌 받아요. 그렇게 하면요. 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찾는 그 분기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제 다음 날짜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마 한 10월 달에 또 실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달에서 아마 시작하면은 10월 한 10일경 정도에서 아마 11월 때까지.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한민국 실종자 부모님들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시설에는 반대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었는데 사실 그 시설에는 그 경찰관 분이 진급도 하는 그 이천 경찰서에 경기도 이천 경찰서 어느 보호시설에 갔는데 한 분은 진급을 한 경찰관 분도 있고 그 인원이 그 재단이 아마 150에서 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을 닫게 된 상태가 됐는데 작년에요. 거기에 있는 그 150명, 60명이 과연 또 찢어져 가지고 어디로 갈지 참 많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서 다시 한번 용서를 해주고 물론 그거에 대한 경찰관 분이 진급을 했었을 때는 큰 사고였겠죠. 그렇지만 그 애들이 오고 갈 데가 없다는 건 또 다른데 친했던 애들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데서 가면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정부에서 그런 것 좀 고려 좀 해주셨으면 그러면 어떨까 생각 바람입니다. 저는. 아동에 대한 그런 게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알지만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촉구의 목소리를 내주신 것 같고요. 고모님이 많이 마음이 무거우신 것 같아요. 계속 들으시면서 이제 아까 전에도 이제 동희 씨한테도 미안하지만 오빠한테도 많이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동훈 씨를 찾는다라는 메시지를 방송을 통해 얘기를 한다 하면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만약에 방송을 그때는 네, 어렸었고 지금은 성인이 돼 있는데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기억 꼭 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던져갖고 그 상처에 조금이라도 기억이라도 나서 와서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정말 가볍지 않고 우리들은 지나가다가 이런 전단지든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지만 시청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사진 꼭 보시고 특징 보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해도 이제 더 말씀하시기 힘드실 것 같고요.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실종아동 가족 여러분께 그리고 동훈 씨에게 말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실종자 부모님들, 부모 아버지 어머님들 또 누이 동생들 찾으러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들 꼭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마음들은 눈물로 진짜 많이 지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보시는 분들은 꼭 연락 주시고요. 저는 동원이만 뿐이 아니라 모든 실종자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회의가 있을 때 보면은 그 사진들 서로 찌라시를 주다 보면 얼굴도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분들한테도 만날 때까지 용기 잃지 말고 죽을 때까지도 우리 같이 열심히 찾자라는 그 약속도 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용기 잊지 마시고 부모님들 항상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항상 늘 이거에 저가 여태껏 말했던 거를 모든 걸 하나님한테도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저를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계시는 또 우리 예원교회 김정식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항상 좋은 주문을 많이 해주시고 항상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알게 모르게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저도 교회가 싫을 때도 있었어요. 아들 생각을 하면 아유 내가 왜 여기를 다녀야 되나 생각도 많이 해봤지만 그래도 내 옆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항상 어디 가도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마음속으로는 하는 거지만 겉으로는 못하지만 속마음은 항상 한 구석에 항상 그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제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내가 그 당시에 진짜 모진 말 아버님한테 했을 때 아직도 그 응어리가 죽을 때까지는 잊지를 못할 겁니다. 내가 왜 과연 아버님한테 왜 그랬을까? 그 손주인데 손주 하나 그 문제로 인해서 아버님한테 너무 그 당시에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했지만 지금 그게 많이 후회스럽고 후회하고 많이 지금 용서를 많이 빌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PD님을 통해 여기 앞에 계신 뭐 기자분들 모든 촬영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실종아동 모든 경찰관 모든 분들 항상 고생하고 계시는데 밤낮 없이 뛰어다니면서 무슨 사고 나면 항상 나가시는 다른 이 범죄자분들도 많이 나가는 게 아마 실종자 팀들이 많이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경찰관 분들한테 항상 힘과 용기를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대한민국 경찰서에 있는 실종자 담당 경찰관분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10월 달에 또 어디로 저가 갈지는 모르지만 갔을 때도 그 같이 계시는 경찰관분들 고생스럽지만 그때도 다시 한번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청 공무원 여건 저 복지부 계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움을 좀 많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여기에 앉아 촬영을 하고는 있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힘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말씀 감사합니다. 파주인 소리 제6회 오늘은 실종아동 동훈 씨의 가족 아버님과 막내 부모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우측에 있는 그림들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국번 상관없이 아동 실종 신고는 182번 네 맞죠? 182번으로 신고해 주시면 되고요. 말씀하시기 참 힘드셨을 거고 이런 자리에 나오시기도 참 힘드셨을 겁니다. 따로 만나 뵙고 사전 인터뷰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 최대한 많이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전국에서 많은 단체가 도와주고 있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움은 시청자 여러분, 시민의, 국민의 힘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아버님께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주 경찰서에 계시는 거기 저 실종아동 그 담당 과장님이 고향은 경주시지만 파주 경찰서에 계셨다가 걸로 가서 뵙게 됐어요. 그 과장님한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용기도 많이 들어주셨던 과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막내 고모님과 함께 어린 시절 함께 물가에서 놀고 냇가에서 놀고 서로 다투기도 많이 다투셨던 기억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오늘의 이야기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길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의 생방송은 편집이 돼서 다시 유튜브 파주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최대한 잘 깔끔하게 편집을 해서요. 더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공유하실 수 있도록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소식이 들리면 바로바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